트윙클링은 뭡니까? 샤이닝 아니 반짝반짝 빛나는 거. 트윙클 그거 트윙클이잖아. 트윙클링하고 그 반짝이는 것과 명사로 사용됐잖아.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토잉즈라고 하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건 지금 자주 등장하지 않지만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토잉즈라고 하는 건 짜릿한 통증을 토잉즈라고 해요. 지금 외우세요. 뭐라고? 짜릿한 어떤 통증들을 토잉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기 같은 걸 찌리리한 느낌 있잖아. 그게 바로 토잉즈야. 그런 게 토잉즈인데 어쨌든 어떤 통증입니다. 통증, 짜릿한. 자, 그러면 기억을 하는데 remembering 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remembered야, remembering이야. remembering이지. 주체는 누굽니까? 이 두 부부지. 노 부부가 remembering 하는 거야. ing 썼잖아. 기억을 하는데 뭐를 기억하는지는 아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하는데 with 어떤 걸 가진 채 기억을 합니까? 어떤 샤이닝한 거, 반짝반짝 빛나는 것과 그 다음 뭘 갖고 찌르르한 어떤 통증을 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과 찌르르한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뭐와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 루틴과 대조가 되는 거야. 근데 아직 왜 그런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맨 마지막을 같이 봅시다. 어려워, 쉽지 않습니다. 짭짤하게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긴 시가 더 쉬울 수가 있어. 끝에 봅시다. 그들이 뭐 할 때가 lean over 기대요. 뭐를 the binge 그들의 뭡니까? rented 별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rented front room이 아니라 back room이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방 중에서도 제일 뒷방이지, 뒷간방이지. 근데 안타깝게도 이 노부부가 자기 집이 아니라 렌트하고 있죠.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잘 와닿지 않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기야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좀 실현되긴 인식이 되긴 하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잘 와닿진 않아. 미국에서 이런 렌트를 했다는 얘기는 뭘까? 이 사람들이 노부부입니다. 노부부라는 얘기는 최소한 60대 이렇게 됐을 거예요. 60대 이상은. 미국 역사에서 지금까지 미국이 만들어진 이래로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가 뭡니까? 미국의 이데올로기가 아메리칸 드림이야. 미국에 가장 지금까지도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건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야? 미국의 꿈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한테 작년에 수업 들으셨던 분들 뭐야?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이 미국은 유럽과 그 어떤 나라와 다르게 뭐만 가지고 유럽은 기족사회잖아. 유럽은 계급사회고 근데 미국은 집안도 필요 없어. 계급도 필요 없어. 아버지 선조가 뭐 있는가 중요치 않아. 오직 네 자신이 뭐만 가지고 너의 근면, 성실, 자조를 가지고 어디서 듣던 것 같지 않아?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근면, 성실, 자조를 가지고 네가 뭐 할 수 있다. 석세스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아메리칸 드림이야. 그 누가 와도 네 본토에서 네가 거지 생활했던 뭐든 네가 노비였던 노예였던 관계가 없어. 우리 아메리카로 넘어오면 너는 근면, 성실, 자조만 가지고 너는 뭐 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그때 이때 성공의 핵심이 뭡니까? 도덕적인 게 아니라 뭡니까? 뭐냐? 웰스입니다. 물질적 material wealth야. 부. 따라서 우리 영문학에선 우리 이명에 자주 졸제가 되는 이 자연주의라고 하는 거, 내추럴리즘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거에 대한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비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건 지금 얘기할 겨를은 없고 그건 소설 때나 한번 할 텐데 어쨌든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뭡니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미국 사람이야. 여러분들 미국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었는데 돈을 못 벌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야? 실패한 사람인 거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실패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뭐가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근면하지 않아. 그 다음 뭐 하지 않아? 성실하지 않아. 그 다음에 홀로 쓰려고 하지 않아. 남에게 기대서 하는 사람. 여러분들 미국이 왜 복지가 안 된 줄 아세요? 이 아메리칸 드림 때문에 복지가 안 된 거야. 왜? 미국은 누구나 다 잘 살 수 있는데 네가 성공하지 석세스를 하지 못한 이유는 네가 뭐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도덕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얘기야. 왜 우리가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을 도와줘야 돼? 나쁜 놈들인데. 이게 미국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가난한 자에 대한 억압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논리야. 그래서 미국은 여러분들 좀 이해됐어? 왜 미국 같은 나라가 아직도 국민 보험이 없는 나라예요. 의료 보험이 없어 미국은. 국가가 규제하는 보험이 없고 연금도 없어. 국가가 하는 게. 유럽은 다 있잖아.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없는 나라야 미국이. 그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이 아메리칸 드림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패하면 누구 탓이야? 네 탓이야. 네 탓인데 왜? 그러면 네 탓인데 왜 성공 못했어? 근면 성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거?
칼 포퍼는, 그리고 보면 막스 베이버는 이걸 뭐라고 해? 프로테스탄틱 모랄리티라고 표현하는 거야. 바로 개신교의 윤리, 프로테스탄 윤리라고 하는 거. 이게 없는 사람은 따라서 이게 뭐가 없는 사람이야? 모랄리티가 없는 사람이야. 도덕성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지라고 하는 건 결국 뭡니까?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복지는 부도덕한 사람들만 양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 이해하면 앞으로 미국의 뭐 정치나 경제 이해할 때 훨씬 저 인간들 왜 저렇게 복지를 안 하지? 왜 가난한 사람도 안 도와주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는 거 누가 가나? 국가가 도와주는 게 아니야. 누가 도와줍니까? 동네 사람들이 풀풀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씩 도와주는 거지. 국가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민주당은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아메리칸 드림의 문제를 알기 때문에. 하지만 공화당은 지금도 이 이데올로기에 우리나라 뭡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보수 정권은 기본적으로 이런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어. 모든 게 뭐의 문제야? 너의 문제야. 뭐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스트럭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20대들 왜 니네 못 살아? 니 탓이야 이 말이야. 니네가 못 났으니까 그러는 거야. 니네 서울대 갔으면 되잖아. 니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열심히 안 했잖아. 서울대 안 가놓고 왜 남 탓해?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나라 보수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얘기해봤자 통하지 않아. 20대가 아우성 쳐봤자. 근데 여러분들 뭡니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 서울대 끼껏 몇 명 뽑아? 3천에 4천 뽑아. 그럼 60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이건데 구조적으로 안 되잖아. 이건 구조는 뭐 하는 거예요? 이 보수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를 바라보는가 아니면 구조, 더 큰 시스템의 문제를, 스트럭처의 구조의 문제를 바라보는가가 바로 그 사람의 철학을 가르는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스티스를 쓴 유명한 마이클 샌들 교수는 뭐로 바라봐야 된다? 개인의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얘기지. 뭐로 바라봐야 된다? 스트럭처의 개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지.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개념 문제 여러분 이해돼? 그러면 렌티드 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거야. 이 사람들은 뭡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또 한 가지가 바로 뭐예요? 이 양반들이, 이건 뭡니까? 흑인들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집을 살 수 있었어? 못 샀어. 왜? 의도적으로 흑인들은 집을 못 사게 시스템적으로 막아놨어. 그러니까 렌티드란 단어를 시인이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지금 뭐의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기 위해서? 클래스의 문제, 이 파버티의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리고 동시에 뭡니까? 레이스의 문제라고 하는 거.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시하면서 계속 얘기 나올 거를 있으면 또 하겠어요. 그때 봅시다. 그들의 뭡니까? 어디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어디 위에서? 콩 위에서. 그 방이 어떤 방이에요? 그 뒷방에서 빌린 사골세 살고 있는 방에서. 근데 이 방은 that is full of 뭐로 가득 차 있는 방이에요? bills, receipt, 영수증, dolls, clothes, tobacco crumbs, vases, fringe라고 하는 건 손장식, 솔장식, 솔 같은 거 있잖아. 솔장식.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비싼 겁니까? 싸구려입니까? 아주 값싼 것들이지. 값싼 물품들인데. 자, 시가 나오면, 어렵게 나오면 이 작품은 이게 나옵니다. 이 작품에는 브로큰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거에 대해 설명하시오. 어떤 걸 써야 됩니까? 렌티드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 문제가 나온다면 그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거고 여러분들은 맞추시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2년 전에, 우리 2년 전, 그냥 4년 전에 아메리칸 드림 문제가 등장을 했어요. 근데 우리 임용 시험에서 임용 문학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아메리칸 드림의 실패를 다루는 것이 제일 중요해. 아메리칸 드림의 실패를 다룬 대표적인 작가들이 누굽니까? 미국의 최고의 작가, 바로 유진 오닐. 그 다음에 뭡니까? 유진 오닐의 후계자라고 평가되는 아서 밀러. 셀즈맨의 죽음. 그 다음에 누굽니까? 에드워드 올비. 미국 사회의 그 부조리한 것을 풍자했던 에드워드 올비. 그 다음에 미국 남부의 아메리칸 드림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피폐하고 퇴폐적이 되는지를 그렸던 테네시 윌리엄즈. 이 작가들이 우리 임용에 다 출제가 됐던 작가들이야. 유진 오닐이 작년까지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유진 오닐 노래를 했었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게. 가장 중요한 작가가 우리 임용에 안 나왔어. 올해 나왔지? 유진 오닐의 작품이. 이 네 작가들이 다 어떤 작가들이다? 아메리칸 드림의 실패를 다룬 작가들이야. 왜? 그건 뭡니까?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라면 너무너무나 중요한 작가들이기 때문에. 왜? 문학은 뭘 다루는 거기 때문에. 당대 사회의 가장 핵심적 문제점을 다루는 게 훌륭한 작가들이 하는 일들이야. 그러니까 뭐 하늘에 그려있는 초월적인 얘기만 하는 게 작가가 아니라 당대 사회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일상에서 가장 천착하고 있는 어려움을
구체된 언어로 사용되는, 형상화시키는 게 좋은 작가들이죠.